미국의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끝내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미 전역을 찬반 논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인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돼 26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가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전자담배 회사 줄이 제조하는 전자담배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촉발됐던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테러 가능성에 대한 미국민들의 심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와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고물가 저성장으로 선방할지 가볍고 짧은 불경기까지 감수하게 될지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끝내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미 전역을 찬반 논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5월에 유출됐던 연방대법관들의 의견대로 6대 3의 판결로 로우 대 웨이드가 폐기됐으며 각 주들 가운데 공화 우세 지역인 절반은 낙태 금지, 민주 우세 지역인 절반은 낙태 보호로 반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여성 낙태권을 폐기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격한 낙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월 초 유출됐던 대로 6대 3의 결정으로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180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동료 보수파 대법관들의 너무 서두른 판결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다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보수파의 대표격인 세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낙태를 주장한 로우의 선택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과거 연방대법원의 1973년과 1992년의 낙태 관련 판결은 번복돼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여성 낙태의 합법성 여부는 각 주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낙태권이 50년 만에 폐기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이 반분돼 찬사와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게는 매우 슬픈 날이라며 유권자들은 여성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공직 후보들을 선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파 대법관 3명이나 지명해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를 확고한 덕에 최고의 보수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려는 공화당 우세 지역들인 레드 스테이트들과 오히려 성문법 조항으로 낙태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민주당 우세 지역들인 블루 스테이트들로 반분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근원인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게 되고 텍사스 등 모두 13개 주가 태아 이상을 비롯한 의학적 비상사태만 예외로 하고 사실상 여성 낙태를 전면 금지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가 여성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 법률을 즉각 통과시킨 것을 포함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 블루 스테이트들은 성문화된 법률 조항으로 낙태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태가 불가피해지는 여성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 지역에서 보호하는 주 지역으로 원정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전에 여성들의 낙태권을 요구하는 프로초이스와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프로라이프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맞대결을 격화시켜 지지 계층 결집과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초당적인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돼 26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가 성사됐습니다. 타협적인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해 10일 동안 폭력성과 정신 건강 기록까지 조회하고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는 위험 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을 각 주가 시행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등에서의 잇단 총기 참사로 워싱턴 정치권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마침내 최종 성사시켰습니다. 초당적인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안은 오늘 연방 상원에서 65대 33표로 승인된 데 이어 연방 하원에서도 234대 193표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연방 상원에서 15명, 연방 하원에서 14명이 총기 규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초당적 타협을 시도해온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에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 등 지도부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로써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인 초당적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은 1996년 이래 무려 26년 만에 성사되는 역사를 썼습니다. 첫째, 총기 구입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는 전원이 아니라 21세 미만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강화해 10일 동안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에선 오랫동안 총기쇼와 온라인에서의 총기 구입 희망자들도 전원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확대안을 추진해왔지만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한해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둘째, 각 주별로 위험 인물의 총기 위협이 포착되면 법원 명령으로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셋째, 총기 구입을 금지시키는 가정폭력 대상에 현재의 폭력 배우자와 폭력 부모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 파트너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지목돼 총기를 압류당하는 위험 인물들은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총기 구입과 소지를 다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해 금지 대상 위험 인물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치료와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0년간 15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전자담배 회사 줄이 제조하는 전자담배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줄에서 제조되는 미국 내 모든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에 줄은 미국 시장에서 유통하던 모든 제품들을 전부 철수하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 회사 줄에 대해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줄은 미국 내에서 자사의 제품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FDA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줄의 전 제품들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줄의 전자담배 제품이 흡연자들에게 잠재적인 유해함을 준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줄은 한때 미국 내 전자담배 시장의 54.7%까지 점유할 만큼 인기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전자담배 시장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줄 제품을 포함한 전자담배 흡연이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른 담배 제품들처럼 엄격하게 규제하라는 정치계 목소리와 공중보건 단체들의 거센 압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FDA는 지난 2020년부터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들어갔고 제조회사들에게 금연 보조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해왔습니다. 전자담배는 카트리지나 팟에 들어있는 액체를 증발시켜 흡연자에게 니코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담배 제품이 유해 성분을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 없이 흡연자들에게 더 안전하게 니코틴을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FDA는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 줄의 카트리지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줄팟 밖으로 누출될 수 있는지 등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줄의 규제 최고 책임자 무리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FDA의 조사 결과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와 함께 시장에서의 퇴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FDA는 이번 주 미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니코틴 함량을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 추진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팬데믹으로 촉발됐던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테러 가능성에 대한 미국민들의 심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홈랜드 시큐리티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느슨해지면서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밝힌 올해 주요 국토 위협 문서에 따르면 테러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은 여행을 가장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자금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미국 겨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이전 선거에서 있었던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중국, 이란을 주요 위협 국가로 제시하며 이들 국가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가 중국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미치도록 유인하는 메시지를 미국민들에게 보낼 것이라면서 영어를 비롯해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소셜미디어와 4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국외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 역시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국내 테러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증가해 지난해 3월 발표된 미 국가정보국은 미국 내 폭력 극단주의가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 내에서 자생되는 일명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외로운 늑대는 특정 배후 세력 없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단독 공격을 벌이는 유형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편향되고 잘못된 이념과 망상에 쌓여 발생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텍사스주 유발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미국 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해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의 도심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여성들을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 폭력을 가한 40대 미국인 여성이 체포되는 등 팬데믹 기간 동안 동양인을 타깃으로 삼은 증오 범죄까지 증가하면서 미국은 갖가지 테러 공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와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고물가 저성장으로 선방할지 아니면 가볍고 짧은 불경기까지 감수하게 될지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비관론자나 낙관론자나 공통적으로 2008년의 대불경기와 같이 오래가고 깊은 추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삼중고에 직면한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1년 반 동안 어느 길을 걷게 될지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도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엇갈리고 있으나 양쪽 모두 길고도 깊은 불경기만큼은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소 비관적으로 불경기를 예상하고 있는 경제 분석 기관들은 골드만삭스에 이어 시티그룹이 가세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향후 18개월 동안 미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50%에 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은 30%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무디스와 UBS는 고물가, 저성장,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불경기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무디스의 유명한 경제분석가 마크 잔디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1, 2년 안에 미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 저성장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불경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잔디 수석연구원은 통상적인 불경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실업률이 10% 안팎까지 급등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 같은 추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드랜딩으로 분리되는 극심한 불경기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계속된 대불경기 그레이트 리세션으로 불렸는데 18개월이나 지속됐고 최고 실업률은 9.5%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팬데믹 사태에 겪은 불경기는 2020년 2월과 3월 전면 셧다운으로 최고 실업률이 무려 14.7%까지 치솟았으나 단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비해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불경기는 비교적 짧은 8개월 만에 끝난 데다가 실업률도 5.5%까지 올라가는 데 그쳐
전형적인 불경기 소프트 랜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분석가들 중에 비관론자들이나 낙관론자들은 저성장으로 선방할지 가볍고 짧은 불경기까지 겪을지를 놓고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2008년의 대불경기와 같은 추락만큼은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 하반기와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는 연준의 예측대로 4% 가까운 고금리에도 물가는 5, 6%로 여전히 높고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치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대외 변수들이 악화되고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불안해지며 지갑을 더 닫게 되면 불경기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으나 성장률이 1% 이상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실업률도 4% 내지 4.5%로 오르는 데 그쳐 가볍고 짧은 경기 침체 후에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